안녕하십니까. 메가로에스의 상법을 담당하고 있는 장원석 변호사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상법에 대한 특징을 설명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상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공부 방법론입니다. 자, 일단은 공부 방법론을 설명하기 전에, 일단은 상법, 이 과목에 대해서 이제 특징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상법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 굉장히 난해하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방대하다는 거. 네, 방대하다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가성비가 꽝이라는 거. 네. 물론 모든 칠법이 다 난해하지만 상법은 좀 특별히 또 더 난해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법, 민소, 예를 들어 우리 살면서 우리가 이제 뭐 임대차라든가 뭐 저당권, 그리고 이제 뭐 소송 같은 거를 한 번씩은 다 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법 미소 같은 거는 약간 그래도 우리가 익숙해요. 임대차 이런 거 되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헌법, 그다음에 형소. 이건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우리 역사에 굉장히 불행한 가운데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거의 매일 그 미디어를 통해서 헌법이 무엇이고 형소가 무엇인지, 뭐 구속, 뭐 영장실질심사, 뭐 탄핵, 헌법소 이런 거 우리가 엄청 많이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이미 이제 이건 거의 뭐 생활 법률이야 이미. 그죠? 네. 그다음에 행정법. 우리가 살면서 한 번 정도 우리가 신고를 거의 그 관청에 가서 한번 한 거는 보통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이 과목들은 그나마 우리한테 좀 익숙한데 상법은요 굉장히 난해하죠. 왜냐면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배인, 우리가 그렇게 뭐 이렇게 식당 가서 이렇게 여기 바퀴벌레 빠졌을 때 이렇게 지배인 그 지배인이 아니죠 이게. 그리고 또 뭐 중개상, 뭐 또 이렇게 대리상, 위탁 매매인, 뭐 합자 조합, 그다음에 뭐 변태 설립 사항 이런 거,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특히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상법의 가장 중요한 테마인 회사법에서 그게 뭐 그 자기 주식의 취득 또는 이제 이사나 주유주의 자기거래 이런 거는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스쿨 들어오기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해하죠. 더더군다나 뭐 이렇게 엄수표 결승타죠. 예, 엄수표.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어음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훨씬 많을걸요, 대한민국에. 보험은 여러분들 대부분 들고 있지만 보험은 또 어려워요. 그래서 보험은 또 전문가들이 또 있죠. 우리는 그냥 일방적으로 설계사의 설명만 듣기만 합니다. 예.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 상법이 어려운 거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좀 결이 달라. 심하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또 있고 또 문제가 또면 방대하죠. 방대해요. 예. 그래서 보면은 상법, 상총, 그 다음에 상행위, 그 다음에 회사, 엄수표, 그 다음에 보험회사. 우리 범위는 아직까지 안 들어가 있지만 법무사 쪽에는요 해상으로 들어가요. 이게 이제 문제는 조금씩 다 이렇게 이질적인 것들이 이렇게 한데 모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경기를 치면 약간 그 철인 7정경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굉장히 안 됩니다. 이게 또 거의 방대한 양은 상법에 거의 육박하죠. 자, 이거 난해하고 방대한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수험생이잖아.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죠? 가성비죠, 가성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별로 안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상법이 다른 과목과 다르게 200점이라면 충분히 노력해서 이 점수를 딸 만한 가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쇠아빠지 고생하지만 다른 과목 똑같이 100점이야. 그러니까 문제죠, 항상 이게. 그래서 이게 시험 직전에 뭐 상법을 버링이 많이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하죠. 마치 우리가 배가 이렇게 난파될 때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G. 그것처럼 상법도 이렇게 자기 멘탈이 붕괴될 때 제일 먼저 포기하고 싶은 게 상법이에요. 그만큼 이제 이 좀 특징이 굉장히 부정적인 특징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상법을 준비하는데 매우 애로사항이 큽니다. 그래서 항상 이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상법 항상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항상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래서 일단 상법의 특징을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난해하고 방대하고 이제 가성비 낮은 상법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부 방법론에 큰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기본서예요, 기본서. 요거는 뭐 이제 교수저라고 해도 거의 비슷한 느낌이죠. 그 다음에 또 암기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암기장.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저만 아는 비밀이에요, 이거는. 하여튼 방법론에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요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본서입니다. 기본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로스쿨 1학년, 3학년, 2학년 보통 그때 이제 처음 상법을 이제 공부하게 돼요. 근데 대부분 그때 로스쿨에서 웬만하면 교수저를 다 기본을 합니다. 교수저. 이게 뭐 두꺼운 거는 뭐 2000페이지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죠. 네, 교수님 책도 보면은 2000페이지 기본이 맨날 사법고시 공부할 때는 이 2000페이지 책 갖고 공부를 한 거예요. 진짜 무식하죠. 그나마 송 교수님, 송은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제 한 1400페이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이게 되게 제한돼 있죠. 중간, 기말 나눠갖고 특정 부분을 정말 이거는 그냥 쇠아빠지 계속 돌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좀 많은지 이렇게 많은지 일단 모르고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어진 법을 그냥 열심히 족보와 더불어서 암기하면 되거든. 그리고 그 학기 끝나면 끝이에요. 그죠? 뭐 A, B, C 맞는 거 그거는 이제 뭐 자기 책임. 일단 끝나면 끝이야. 그래서 그때 이제 열심히 이제 교실 정리를 해 두어야 돼, 원래는. 그게 되게 아이디어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 비법들, 사시 아재를 제외한 이 비법들은요, 막 피하려고 그러죠. 네, 왜냐면 대부분 상법이 또 이렇게 이 전공 선택이 많기 때문에 피하려고 그러고 나중에 3학년 되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그 학교에서 좀 이렇게 이 강좌 신청해서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특히 어음수표는요. 이 강좌는 개선은 굉장히 많이 되는데 대부분 폐강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신청 안 하니까. 저는 근데 항상 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할 때 이 학교에서 이 개선하는 이런 상법 강의를 많이 들으라 그래요. 왜? 맷집을 키워야 되거든. 맷집을. 되게 중요해요. 맷집. 최소한 어떤 말이 나왔을 때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역어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역어음. 이게 어디 있을까? 변호사 돼갖고 네이버 찾고 이러면 진짜 곤란합니다. 의뢰인들이 굉장히 우습게 한다니까, 이게. 이런 게 나왔으면 이게 대충 이게 2000페이지 넘는 책이 어디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기본서라는 게 일단은, 물론 통독을 하면 좋지만, 최소한 1회 내지는 2회 한 번 다 봐야 돼. 그래서 어디 뭐가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이게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굉장히 그 상법의 어떤 그런 실력을 키우는 기초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로스쿨 다니면서 뭐 이렇게 그 상법 강의를 안 듣고 졸업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어떻게 하는지 들어서 버텨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B나 C, 물론 A면 좋지만 그런 학점을 갖고 일단은 졸업하는 게 일단은 좋은 전략이에요. 자, 근데 이제 우리 대부분 학생들 근데 이 기본서 갖고 이제 이게 소화가 안 되죠. 왜냐면 대부분 비법이고 이제 우리 학생도 시간이 없어 또. 그래서 그 다음 대안이 뭐냐면 암기장이에요. 정말 매력적이죠, 이거 진짜 암기장이. 왜냐면 이렇게 2000페이지 넘는 거 이거를 뭐 180, 제 암기장이 180인데 한 200 이렇게 거의 10분의 1로 줄여놓은 미니 교재란 말이죠. 편집도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이게 가을에 가면은요, 이게 그 서점에 저를 사주세요라고 막 이렇게 소리 막 질러, 진짜로. 아주 이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 사요. 한 개만 사니까 여러 개 사. 3개, 4개 막. 장난 아니죠. 이게 3개, 4개면 이게 거의 기본 수준인데, 암기장을 냅다 사요. 왜? 이거 있으면 될 것 같거든. 근데 여기는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암기장이 좋은 건 왜 좋아요? 얇아. 허지가 뭐예요? 굉장히 컴팩트해. 이게 장점이지만 이게 또 치명적인 단점이 되죠.
왜냐하면요, 암기장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세네 줄 이거는요, 이런 이 교수자나 기본서에 나와 있는 뭐 거의 10줄 또는 한 페이지 이거를 축약적으로 줄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외국어. 그러니까 외국어도 모르고 외국어 책을 보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 보면은 거의 뭐 노3 중간 또는 이제 여름까지는 기본서 보다가 갑자기 다 때려치우고 이제 암기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건 되게 위험하죠. 왜냐면 암기장으로 그 객관적으로는 커버되지만 이 사람이 말이죠. 그냥 암기장을 보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되게 컴팩트하기 때문에 이게 이 나와 있는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지나가게 되면요. 나중에 결국 암기장이라는 게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암기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암기장에다가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렇죠? 혼을 불어넣어야 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암기장의 단권화야. 기본서의 단권화가 아니라 암기장의 단권화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우리는 다른 시험과는 달라요.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사법고시라든가 행정고시처럼 이렇게 막 뭐 경쟁률 막 그냥 뭐 이렇게 뭐 100대 3 막 이렇게 뭐 이거 안 쓰면 죽인다 뭐 이런 식의 시험은 아니란 말이죠. 한 절반은 통과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논점만 빠뜨리지 않고 쓰면 돼. 뭐 이런 의의나 판례를 뭐 이렇게 AI처럼 그렇게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논점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암기장을 단권화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거의 뭐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단권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뭐를 플러스 해야 돼? 그쵸? 뭐의 기초 사례. 이런 걸 보면서 같이 병행하셔야 돼. 굉장히 중요해. 이 암기장을 덜렁 보면요. 이거 되게 얇기 때문에 금방 옵니다. 이게 2페이지짜리는요. 막판에 초인적 힘을 통해 보면요. 하루는 다 봐요. 근데 보면 뭐해? 시험이 나왔을 때 이게 그건지 모른단 말이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모의 기출 사례 같이 봐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이렇게 카피 하셔야 돼. 체크하고. 저렇게 저 암기장에다가 혼을 어딨어? 혼을 우리가 불러놓고 저 암기장을 갖고 시험장 가는 거예요. 이거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고시원관 10년 이상 한 이제 그 사시 아재들이나 갖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갖고 하면 안 돼요. 이거를 갖고 와,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전략을 진짜 우리는 항상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기장을 단권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정말 이 변시 합격에 가장 중요한 그 관건, 아주 크리티컬한 그런 키워드. 그게 뭐냐? 정말 이거 순전히 제가 이제 이쪽 변시 쪽에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을 이제 오랜 기간 봐왔잖아요. 벌써 올해가 19기, 그쵸? 예. 지금 10기가 학교 다니고 있고. 하여튼 뭐 제가 로스쿨 들어가서 이렇게 전후로 왔을 때 거의 10기, 그러니까 거의 10년을 제가 이렇게 앞뒤로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제가 느끼는 포인트는요. 합격하는 학생과 합격하지 않는 학생이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모의 기출. 마스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학생이 합격 이번에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굉장히 간단해요. 너 모의 기출 다 봤어? 응? 안 봤는데요? 아 그럼 이 학생은 진짜 힘들어. 모의 기출 봤어? 한 3년치 봤어요. 근데 그 전과 못 봤어요. 그럼 그 학생 합격률이 50%야. 그렇게 보면요 거의 정확해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우리가 모의 기출만 봐서 안 되잖아요. 항상 여 앞에 있는 이런 기본서나 이런 암기장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오는 단계 이게 어떤 최후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야지 합격을 갈 수 있어. 근데 앞쪽에 이런 거나 이런 거 할 때 너무 시간이 많이 허비되면 이거를 볼 때 이미 시험장에 가게 되죠.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항상 시간이 없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기본서를 정리해서 여기까지 오는 건 진짜 시간 오래 걸려요. 그건 로스쿨이 한 5년 정도 되면은 가능한 일이고 그거는 진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아주 뛰어난 학생들은 가능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이걸 정리하고 이거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암기장, 우리 혼을 불어넣은 이 암기장을 담거나 해서 여기다가 이 모의기출을 두 개를 합쳐서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모의기출은 다 끝까지 봐야 됩니다. 최근 3년 치만 보는 건 이거는 되게 안 좋아요. 교수님들이 뭐 최근 3년치만 거기서 내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인지 하여튼 그 시간을 내서라도 모의기출 이걸 반드시 마스터를 하셔야 돼. 그래 내가 만약에 올해 시험 보는데 모의기출 못 봤어. 그러면 이거는 객관적으로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특단 조치를 취해야 돼. 내가 근데 지금 뭐 모의기출 어떻게 다 봤어. 응? 근데 불안해. 불안할 필요 없지 왜? 객관적으로 합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40, 50대 된 학생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공부했잖아 벌써. 근데 나름 고인물인데 이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딱 그 1년 그들이 이제 모의기출 다 봤을 것 같잖아. 아니에요. 놀랍게도 모의기출 별로 안 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게 그분들의 문제점일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자꾸 이게 그 옛날 사법고시 생각하고 옛날 사법고시를 어떻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우공이산. 어리석은 자가 산을 옮기는 방식으로 그때 그렇게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1페이지 뭐 상포의 의. 그럼 시작해. 근데 그렇게 공부해서는 우리 시험과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서는 이게 그러니까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공부 기간이 길어지고 또 이게 점점 이제 사람이 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뭘 생각해야지 항상 모르겠죠. 이거 하여튼 꼴 때 항상 이게 있어. 이걸 무조건 잡는 방식으로 항상 고민하셔야 돼. 그리고 시험장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물론 능력에 따라서 이제 이걸 잡을 수 있겠지만 암기장이나 단거나 이 암기장에서 혼을 불어넣고 이 모의기출 문제를 마스터하는 게 이게 훨씬 현실적이고 또 차선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낫지 않겠나.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공부문을 얘기했고 이제는 이제 이어서 연간 강의 계획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거기 보시면은 그 1월 달에는 이제 1월 20일 날 제가 이제 기본 강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그 일종의 뭐 기초 강의죠.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학교 다닐 때 이제 기본 그러니까 이제 다음 학기에 이제 상법을 들을 사람들이 아니면 이제 또 기본서를 정리하고 싶은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고 또 이제 그 법전도 하나 이렇게 찾아보고 또 이제 시험도 봅니다. 시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쓰기의 필요성이 점점 우리가 커지고 있어요. 솔직히 한 5기까지 정도는요, 그냥 눈팅해서 대충 이렇게 바르면 됐어. 논점만 놓치면 되는데, 이제는 다들 이제 선행학습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이제 쓰는 것도 좀 신경을 좀 써야 돼, 이제는. 이미 다른 직렬의 시험에서는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원거리, 뭐 이렇게 가외,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시험 딱 보고 그걸 카톡으로 찍어서 올리면 채점해주고 이미 그런 게 벌써 있는데 우리는 아직 없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이 머리와 손끝의 거리는요, 이게 1m가 아니에요. 한 10만 킬로? 달라. 이쪽 영역하고 여기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 대학 특강과 마찬가지로 항상 시험을 봐요. 2회 이상 되면 항상 시험 봐요. 그리고 1등 답안지는 다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본 강의할 때는 항상 50점짜리 시험을 매번 봅니다. 제가 시점을 또 하고 이러니까 한번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 3월짜리는 이제 1월에 기초를 좀 닦아야 될 시기입니다. 1월 기초라는 것은 다른 말해서 이제 객관식이 선택형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보시면 여기 이제 교재를 보면 이제 그 작은 정초라든가 이제 그 모의기출 선택형 이걸로 이제 진행할 것이고, 역시 이때도 시험 봅니다. 심지어 선택형 강의지만 사례도 시험 봐요. 봅니다. 왜냐하면 사례 문제 중에 선택형 문제 중에서 그 사례로 나올 법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진짜 보석 같은 그런 문제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뽑아서 우리가 또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결국 나중에 사례로 나올 다 예상 문제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때도 OX 문제라든가 사례 문제를 통해서 역시 쓰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달에 이제
핵심 암기장이라 해가지고 이제 사례풀이에 필요한 도구들만 모여있는 그 책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암기장이죠. 아까 얘기했던 이거죠. 네. 사례 암기장 요거를 이제 4월 달에 어떤 개략적인 그 강의를 할 것이고 또 역시 시험도 봅니다. 네. 제 대학 특강에서 하면요, 그것도 대학 특강이 어차피 이제 그 이렇게 우리 학원하고 달라갖고 이렇게 뭐 다 와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경북대 대학 특강 갔을 때는 그게 있었어요. 전날 시험지 안 갖고 오면요, 시험지 안 내면 못 들어오겠어요. 그 조교한테 얘기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수업 중간에 들어오더라고 이게. 근데 그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하여튼 시험을 꼭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5월 7월에는 이제 두 가지 강의가 기획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론 위주, 그러니까 약간 이론이 부족한 학생들 위해서 이론 위주의 강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례. 책은 이제 주로 이제 변사기 사례지. 그거 굉장히 좀 좋은 책이죠. 뭐 제가 만든 책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던 그 사례 문제를 이제 사법고시, 뭐 행정고시도 들어갑니다. 올해부터 이제 변호사 시험, 모의 시험 이렇게 그런 게 들어있는데, 그거 솔직히 이 변사기만 마스터해도 한 문제 한 60%는 커버되죠. 연간 강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월 달은요, 상법의 기초라고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기본 강의를 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1월 20일 날 개강하고, 또 이게 총 11회예요. 그래서 굉장히 짧죠? 정말 짧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해본 그 기본 강의 중에서 가장 짧은 거예요. 이게 보통은 15회 정도인데, 이번에는 대폭 줄여서 회사를 먼저 하고요. 회사를.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상총,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어수, 보험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회사가 일단은 주된 테마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월, 4월에는 이제 이론의 기초라고 해갖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선택형에 대한 이제 그런 선택형 문제를 풀면서 대비하는 그런 강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기출 이제 모의 선택형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이때 이 시점에 이제 작은 정처 나오는데, 이제 그 작은 정처를 이용해서 이제 교재를 정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4월 달에 이제 사례 기초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때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핵심 암기장 갖고 강의를 합니다. 물론 이때도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항상 보고 이렇게 좀 제가 그 인원이 뭐 10명 이하면 제가 채점을 하고, 10명 넘어가면 이제 채점위원이 채점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떤 시간 같은 시험을 보고 이제 1등 답안지는 서로 이제 공유를 이제 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월, 7월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벨업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인텐시브인데요. 레벨업 과정이 요게 이제 약간의 그 이론적인 그 베이스를 갖고 이제 그 다음에 사례 문제를 푸는 이런 방식에 접근할 거예요. 그래서 요 이론적인 면이 좀 약한 학생들이 이제 레벨업 요 강좌를 선택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인텐시브는 바로 이거는 이제 사례 위주고 이제 이론을 거기다 가미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이게 요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론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이 보통 이제 선택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기초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8월달 되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실전 문제 풀이가 시작되겠죠. 그래서 그 실제 문제와 이제 동일한 형태의 객관식 문제하고 동일한 형태의 이제 사례 문제, 기록 문제도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정말 한 100명 이상 되는 학생들이 이제 경쟁을 해서 유의미한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자기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솔직히 이 절반 안쪽에 들어야지 자기가 이제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게 저 밖으로 벗어나면요, 뭔가 이게 빨간 불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학생들 굉장히 싫어하는 과정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시험들이 왜 여기 학원을 왜 모였어? 시험 보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좋은 말 듣기 위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다 없어도 이거를 해야 돼. 이거는 하나만 딱 들으려면 이걸 해야 돼. 이거. 그다음에 이제 9월 달에 되면 이제 가을철 3종 세트 해가지고 이제 채판, 모의, 어스특강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채판은 뭐냐면 이제 주로 3개월 연치를 주로 하는데, 뭐 더 중요한 것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뭐 2010년 이후 10년 이후 판례는 거의 다 해요. 모의는 이제 9월이니까 6월, 8월 모의 해설이 있겠고,
또 이제 나름 인기가 있는 이제 어스트감. 작년부터 이제 선사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선택형 사례, 그다음에 기록형. 제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 상법 기록형 교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점점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그 민사기록에서 상사기록이 나오면 다 죽음이죠. 근데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봐야지. 근데 실제로 만약에 상사기록이 나오면요, 절대로 어렵게 안 됩니다. 굉장히 쉽긴 해요. 근데 처음 보니까 이제 다들 당황하는 건데, 이거 한 번 정도 보면은 기록형에 대한 공포심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을철 3종 세트예요. 10월 되면 이제 파이널을 정리해야죠. 이제 여기 뭐 이렇게 유인물을 통해서 책 정리할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쪽집기 강의라고 해갖고 사활의 33개를 찍어서 이제 열심히 돌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강의가 있으니까 각자의 필요한 강의를 선택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